허리케인 동현이 방송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울림 자연과 감동이 머무는 곳 당신 곁에 늘 함께해요. 노서와 춘화현상. 이 글은 늙은쥐 이야기를 통해 세대 간 단절과 배은망덕함을 풍자하며 시작됩니다. 이어 세계적 정신의학자의 시각으로 한국 사회를 바라보며 겉으로는 친절하나 약자에게는 오만한 태도, 엘리트의 이중성, 겸손 없는 교양, 남탓만 하는 책임회피 문화, 진영 논리에 찌든 정치적 갈등, 정신의식이 성숙되지 못한 채 외적 성장에만 치우친 사회, 이러한 사회적 모순을 지적합니다. 끝으로 봄꽃이 피기 위해 겨울을 견뎌야 한다는 춘화현상이라는 식물학적 은유를 들어 현재 한국 사회의 고통도 더 큰 성숙과 꽃을 피우기에 실현일 수 있다고 정리하며 부모 세대의 자기 반성과 함께 다음 세대를 향한 안타까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옛날에 물건을 훔치는 신통한 재주가 있는 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며 늙어가자 차츰 눈이 침침해지고 기력도 쇠하여 더 이상 제 힘으로는 무엇을 훔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젊은 쥐들이 찾아와 그에게서 훔치는 기술을 배우고 그 기술로 훔친 음식물을 나누어 늙은 쥐를 먹여 살렸습니다. 그렇게 꽤 오래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젊은 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저 늙은 쥐의 기술도 바닥이 나서 우리에게 더 가르쳐 줄 것이 없다. 그 뒤로 그들은 더 이상 음식을 나누어 주지 않았습니다. 늙은 쥐는 몹시 분했지만 어쩔 수가 없어 얼마 동안을 그렇게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그 마을에 사는 한 아주머니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소단에 넣고 무거운 돌로 뚜껑을 눌러 놓은 채 밖으로 나갔습니다. 쥐들은 그 음식을 훔쳐 먹고 싶어 안달이 났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때 한 쥐가 제안했습니다. 늙은 쥐에게 물어보는 것이 좋겠다. 모든 쥐들이 그게 좋겠다고 하고는 함께 가서 계책을 물었습니다. 늙은 쥐는 화를 벌컥 내면서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나에게서 기술을 배워 항상 배불리 먹고 살면서도 지금은 나에게 나눠주지 않으니 반해줄 수 없다. 쥐들은 모두 엎드려 사죄하며 간절히 청했습니다. 저희들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지나간 일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따르겠습니다. 왕자불간 내자 갖추라 하오니 원컨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자 늙은 쥐가 말했습니다. 솥에 발이 3개 있다. 그중 한 다리가 얹혀 있는 곳을 모두 힘을 합쳐 파내거라. 그러면 얼마 파내려 가지 않아 솥은 자연히 그쪽으로 기울어져 솥뚜껑은 저절로 벗겨질 것이다. 쥐들이 달려가 파내려 가자 과연 늙은 쥐의 말대로 되었습니다.
쥐들은 배불리 음식을 먹고 남겨 가져다가 늙은 쥐를 대접했습니다. 이 늙은 쥐의 소망은 크지 않았습니다. 그저 굶지 않을 만큼 음식을 나눠주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한국에 초빙 교수로 왔다가 귀국한 세계적인 정신의학 교수에게 한국인의 이미지는 어떤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인은 너무 친절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이라 판단하면 큰 오해입니다. 권력이 있거나 유명한 사람에게는 지나칠 정도로 친절하지만 자기보다 약하거나 힘없는 서민에게는 거만하기 짝이 없어 놀랄 때가 많습니다. 특히 식당 종업원에게는 마구잡이로 무례하게 대하여 같이 간 사람이 불쾌할 정도입니다. 잘 나가는 엘리트일수록 이 같은 이중인격자들이 많습니다. 배운 사람일수록 겸손해야 하는데 오히려 거만을 떨고 있습니다. 지식은 많은데 지혜롭지 못하고 말은 유식한데 행동은 무식하기 짝이 없습니다. 게다가 준법 정신이 엉망입니다. 힘 있는 사람부터 법을 안 지키니 부정부패가 만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법관으로 임명된 인사가 청문회에서 위장전임을 태연히 인정할 정도이니 정부 요직의 다른 인사들이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한국 엘리트들의 또 다른 모습은 자기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회사에서도 뭐가 잘못되면 전부 윗사람, 아랫사람 탓이고 자기 반성은 조금도 없습니다. 세상 모두가 남 탓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도 너무 네거티브합니다. 모여 앉으면 정치 이야기뿐인데 완전히 흑백 논리로 평합니다. 호남 친구들과 만나면 박정희, 박근혜를 혹평하고 경상도 친구들과 만나면 김대중을 씹어댑니다. 한국에는 존경받는 대통령이 없습니다. 모두가 이래서 문제고 저래서 문제입니다. 국민소득은 3만 달러 수준인데 국민의식은 500달러 수준입니다. 경제가 눈부시게 발전했다고 자랑하지만 그것은 곧 벼락부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벼락부자의 단점이 무엇인가요? 그저 남에게 내가 이만큼 가졌다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성공의 의미가 너무 좁습니다. 돈 있고 잘 사는데도 자기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을 부러워하며 항상 불만족입니다. 호주 시드니에 사는 한 교민이 고국을 다녀가는 길에 개나리 가지를 꺾어다가 자기 집 앞마당에 옮겨 심었습니다. 이듬해 봄이 되었습니다. 맑은 공기와 좋은 햇볕 덕에 가지와 잎은 한국보다 무성했지만 꽃은 피지 않았습니다. 첫 해라 그런가 보다 했지만 2년째에도 3년째에도 꽃은 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처럼 혹한의 겨울이 없는 호주에서는 개나리꽃이 아예 피지 않는다는 것을, 저온을 거쳐야만 꽃이 피는 현상,
그것을 춘화현상이라 합니다. 튤립, 히아신스, 백합, 라일락, 철쭉, 진달래 등이 모두 여기에 속합니다. 인생은 마치 춘화현상과 같습니다. 눈부신 인생의 꽃들은 혹한을 거친 뒤에야 피는 법입니다. 그리고 봄에 파종하는 봄보리에 비해 가을에 파종하여 겨울을 나는 가을보리의 수확이 훨씬 더 많을 뿐 아니라 맛도 훨씬 더 좋습니다. 인생의 열매는 마치 가을보리와 같습니다. 겨울을 거치면서 더욱 풍성하고 견실해집니다. 마찬가지로 고난을 많이 헤쳐나온 사람일수록 그 강인함과 향기로운 맛은 더욱 깊은 것입니다. 작금의 대한민국 현실이 속상하지요. 안타깝지요. 걱정도 되고 성질도 납니다. 하지만 내 새끼도 나와 생각이 다른데 가난과 배고픔을 물려주지 않으려고 너무 어렵지 않게 키우고, 가정교육은 소홀하고 편향된 학교 교육에만 맡긴 내 탓이 가장 큰 걸 어찌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대한민국이 짊어지고 겪어야 할 춘화현상이라면 이제는 묵묵히 감내해야 할 세대들이 답답하게 느껴지는군요. 지금까지 이야기는 말합니다. 늙은 쥐를 버린 사회, 꽃을 피우지 못한 개나리처럼 지혜와 존중을 잃은 오늘의 우리를 돌아보라고. 혹한을 견디야 꽃이 피듯 지금의 시련도 더 깊은 성숙을 위한 시간일지 모릅니다. 성장은 빠르지만 성숙은 느린 법, 이제는 묻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피워야 할까요?